이번 강의는 챕터 3 표 만들기 기능평가 1의 2번 문제부터 하도록 할게요. 앞서 작성했던 문서 그대로 불러와서 작성해도 되고요. 빈 문서 만들어서 편집용지 설정, 문제 번호 각각 지정하고 페이지 구분해 나눠주기 그것까지 다시 한 후에 작성해도 돼요.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고 여기다 작성하도록 할게요. 문제 2번은 기능평가 1에 총 150점에서 1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배점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표를 먼저 만들고 표의 데이터 가지고 차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에 보이는 표, 그걸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먼저 표를 만드는 단축키 Ctrl N, T예요. Ctrl 키 누르고 N, New의 약자예요. 새로운 T, 테이블, 새로운 표를 만든다. Ctrl N, T인데요. 단축키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위에 도구에서 입력 도구 가보세요. 여기에 표라는 게 있죠. 그 위에 표 아이콘 있죠.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시험장에선 단축키 사용하든 메뉴 사용하든 도구 사용하든 어떤 거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로만 기능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줄 칸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출력 형태에서 보면요. 시험에서는 보통 5줄 6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줄 개수는 5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칸 개수는 6행, 6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 지정, 너비 높이 지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설정이 있는데요. 크기 지정은 너비는 그냥 무조건 이 3개 중에 단에 맞춤으로 해놓으세요. 그 다음 높이 역시 이 2개 중에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옆에 숫자 입력할 일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아래 기타 설정이 있는데요. 2개 체크되어 있다면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이거는 무조건 체크 해제하세요.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단에 맞춤 자동 글자처럼 취급 이거는 항상 동일하게 나중에 3쪽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할 때도 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항상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 이 상태로 작성할 거예요. 줄과 칸만 다르게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만들기 버튼 눌러주세요. 표가 이렇게 본문 안에 너비 충분하게 넓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용들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내용 입력할 때 셀럽이 조절 필요하다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2번에서는 특별히 조절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3쪽에서는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럼 이제 내용 입력하는데요. 조건이 1번에 글꼴 지정이 먼저 나와 있죠. 글꼴 설정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설정해도 돼요. 저는 먼저 글자부터 입력하고 그 다음 글꼴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럼 강의 멈춰놓고 내용들 먼저 각각 셀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글자는 모두 입력했죠. 여기 천단위 구분기호 있죠. 이거를 입력할 때 먼저 같이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 천단위 구분기호는 입력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렇게 전체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천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하면 천단위 구분 쉼표가 필요한 곳에만 콤마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 전체에 대한 글꼴 설정할게요. 먼저 표 안에 셀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세요. 위에 서식 도구에서 먼저 목록 열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글꼴 이름 크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왼쪽에 모든 글꼴이 있고요. 아래쪽에 현재 한 컴 글꼴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시험에 출제되는 도둠, 굴림, 궁서 같은 글꼴은 한 컴의 글꼴이 아니고요.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이죠. 그래서 여기 목록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작성할 때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글꼴 한 번만 클릭을 해서 제일 처음 글꼴 설정할 때 그때 딱 한 번만 모든 글꼴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글꼴 이름 블록 설정 해놓고요. 도둠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돛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돛까지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키보드 여러분 타이핑이 빠르다면 그냥 도둠까지 입력하고요. 그냥 엔터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도둠 클릭한 것과 동일해요. 그럼 도둠 글꼴로 바뀐 것 여기 보이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정렬 설정이 있는데요. 블록 설정 다시 바꾸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문자와 숫자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문자에 지정되어 있는 가운데 정렬을 서식 도구에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숫자로 보이는 셀들 출력 형태 보이죠. 사칙연산,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는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들을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줄 모두 다 오른쪽 정렬 지정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평균값 구하라고 조건 4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 여기도 같이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을 4줄 같이 하면 되는데요. 여기 빈칸도 같이 선택되죠. 여기는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든 이 빈칸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채점해서 여기 마지막 칸 이 셀이 정렬이 틀렸다 해도 그거는 수동 채점으로 나중에 최종 채점 확인할 때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렬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숫자로 되어 있는 셀들 이렇게 4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서식 도구에서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건 3번 셀 배경 면색 지정하는 거 있죠. 그러면 출력 형태에 봐주세요. 교재에서는 현재 페이지에서는 색깔 노랑으로 출력 형태 보일 텐데요. 시험장에서 ITQ 시험은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모든 시험이 흑백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색상이 출력 형태에선 노란색이 아닌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을 블록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종목에서 순2위까지 4번째 줄까지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셀 배경 지정해야 되죠. 색깔 지정이에요. 영어로 색깔, 컬러죠. 컬러의 제일 첫 글자 알파벳 C죠. 그래서 C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여기에서 배경 탭 나타납니다. 그러면 채우기, 색 채우기 되어 있는데요. 색을 눌러주세요. 면색, 무늬색 여러가지 있는데 다른 거는 절대 손대지 않고요. 면색만 목록 열어주세요. 그러면 색깔 여러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옆에 꺽쇠로 마우스 가져가면 테마 색상표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보통 기본에서만 사용해도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모두 설정할 수 있어요. 또는 네오나 오피스까지 다른 거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과 네오는 흰색 빠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는 흰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피스로 되어 있다면 여기 목록에서 팔레트 눌러서 여기서 흰색 필요할 때 선택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엔 노랑 지정이죠. 그래서 테마 색상표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선 저희 이 3개 중에 그냥 기본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기본 상태에서 색깔 다시 열어서 보면요. 아래는 저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 있죠. 그거 기본 색깔 표준색의 노랑이 있습니다. 이걸로 지정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위에 다른 노랑이 있습니다. 한글로 동일하게 노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RGB 값에서 R은 레드, 그 다음 G는 그린, B는 블루 그거에 대한 색상 값인데요. RGB 값이 표준색은 RGB 255, 255, 0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있는 기본값의 노랑은 RGB에 255, 215, 0 이렇게 그린 값이 색깔이 숫자가 255가 아닌 2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와 시험장에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답안 작성 요령이 있죠. 이 지시에 보면요. 색상에서 조건에 색 적용하는데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로 빨강, 파랑, 노랑 RGB 값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색깔 지정해서 셀 배경 면색 노랑 RGB 255, 255, 0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아래쪽에 있는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노랑에 255, 215, 0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위쪽에 있는 기본색의 노랑 RGB 255, 215, 0 이걸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저희 문제에서는 셀 배경 면색 그냥 노랑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RGB 숫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면색에서 위에 있는 노랑이나 표준색의 노랑 어느 걸 하든 시험에선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그냥 표준색의 노랑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 조건의 4번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평균, 소수점 2자리까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블록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평균값 여기에 3개의 평균값을 지정해야 되죠. 여기에 위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매출액의 데이터는 이 3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결과를 나타낼 거고요. 영업이익도 동일하게 위에 3개행 이 값을 가지고 아래쪽에 나타내고요. 순이익도 동일하게 아래쪽에 이렇게 동일한 작업을 할 거죠. 그래서 각각 할 필요 없고요. 동일하게 그냥 계산할 데이터 선택, 그리고 결과가 나타날 셀 같이 선택, 이렇게 3행 4열 블록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여기서 눌러주고 그 다음 블록 계산식이 있죠. 단축키 외워도 되는데요. 마우스로 해도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블록 평균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소수점 2자리까지 모두 나타났기 때문에 따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소수점 1자리 또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으로 나타내라, 그렇게 각각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3개를 한꺼번에 설정하지 못하고요. 각각 클릭해서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의 평균을 소수점이 없는 또는 소수점 1자리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이 평균값 구한 것에 마우스 클릭, 아무 곳에나 이렇게 안쪽에 숫자에 클릭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괄호 모양 보이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계산식 고치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고 그 다음에 계산식 함수, 쉬운 함수, 형식, 여기에선 저희는 형식, 이걸 목록 열어서 정수형, 소수점이 없는 것, 그리고 소수점 이하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이걸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각각 클릭해서 계산식 고치기, 여기도 클릭해 계산식 고치기,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평균이 아닌 합계를 구한다 하면은 이 상태에서 블록 계산식의 블록 합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평균이나 합계 값이 여기 아래쪽이 아닌 여기에 나타내도록 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에서 블록 계산식의 합계나 평균 지정해서 작성하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교재에서 뒤쪽에 있는 유형을 확인하는 문제나 뒤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있죠? 그때 연습해보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블록 설정하는 것들 단축키 F 1번, 2번, 3번 이런 것들 교재, 기적의 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번 봐주고 그게 편하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냥 마우스로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줘도 돼요. 교재의 설명에서는 이 블록 계산식 하기 전에 테두리 지정이 먼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 조건에 따라서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선 모양을 제일 나중에 하는 건데요. 시험에선 항상 결과를 가지고서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교재 설명처럼 먼저 선 모양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4번에 아직 남아있는 캡션 기능 사용하는 것, 그거 하도록 할게요. 먼저 선 모양을 작성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 이렇게 모든 셀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엔 선은 영어로 라인이죠. 그래서 첫 글자 알파벳 L, 이걸 눌러주면 돼요. 알파벳 L을 눌러주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에서 테두리 탭 나타납니다. 그래서 L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색깔 지정하던 단축키 있죠? C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동일한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에서 배경 탭 나타나 있죠? 테두리 탭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게 체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한 번에 여기에서 종류를 이중실선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 없음 이렇게 동시에 선 종류 2개를 지정하고 설정 버튼 누를 때, 그럴 때는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으면 제대로 지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항상 저희는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거는 체크 해제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평가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 해제된 상태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문제 2번 표 만들 때는 이게 체크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체크 해제하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전체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를 출력 형태 보면 이중 실선되어 있죠. 종류를 목록을 열고요. 마우스로 올리면 이름 나타납니다. 똑같이 이중 실선이어도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정확히 이중 실선을 클릭하세요. 굵기는 지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색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옆에서 어디 부분을 테두리 지정할 건지 바깥쪽을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럼 이중실선 보이죠? 이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제일 첫 번째 줄, 여기를 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 종류 지정하는데요. 출력 형태 이번에도 이중실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
이번엔 아래쪽 테두리만 클릭,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MS 오피스처럼 이렇게 선택,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동시에 바깥쪽과 이 아래쪽 테두리 지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글 프로그램에선 그게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중 실선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제 테두리 지정 하나 더 남았는데요. 자,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아래쪽에 여기를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자동으로 블록 설정되어 나타나죠. 만약에 블록 설정이 해제되어 있다면 여기다 커서를 두고 F5키 한번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셀만 선택되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엔 대각선 탭 가주세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X자 모양으로 나타나게 대각선 위에 아래 두 개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표에서는 캡션 설정만 나와 있죠. 표에서 블록 설정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상관없어요. 위에 도구로 가주세요. 그래서 도구 이름, 표 디자인과 표 레이아웃이 있죠. 표 레이아웃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아래쪽에 도구의 끝에 보면 캡션 써 있습니다. 표의 위쪽에 나타나게 할 거죠. 그래서 캡션 이걸 열고 그 다음 위 눌러주세요. 그럼 표 1 이렇게 써 있는 것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캡션 스타일 지정되어 있습니다. 캡션 스타일이 바탕글로 바뀌지 않게 그렇게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출력 형태 보이는 캡션 내용 있죠?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이렇게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캡션 스타일 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정상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띄어쓰기, 그것도 한 개 글자라고 했죠? 이렇게 불필요한 띄어쓰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이 내용들 먼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조건에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 캡션에도 동일한 글꼴 지정이죠. 그래서 서식 도구에서 글꼴 이름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 지정할게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 오른쪽 정렬되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서식에서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그러면 표에 대한 문제 모두 작성했어요. 그리고 표 높이 이거는 전체 더 키워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조금 더 키워서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아래 화살표 키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이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하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고요. 이렇게 키워둬도 상관없다는 이유는 아래쪽에 차트를 만들 공간이 2페이지에서 1페이지 이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요. 저희가 여기 엔터키 몇 번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2번 아래 이렇게 한 줄로 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아래 빈 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빈 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표 오른쪽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거예요. 마우스로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데 이 클릭하는 것도 어렵다면 이 마지막 셀에 커서를 놓고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죠. 여기에서 엔터키 이렇게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서는 표 아래 빈줄 여기 또는 아래 여기다 놓으세요. 저는 바로 아래쪽 빈줄 여기다 커서 놓을게요. 이제 2번에 지정되어 있는 나머지 문제 차트 만들기 할게요. 챕터 4번이죠. 그래서 문제 차트 조건 보면요. 조건이 1번에 차트 데이터를 표에서 어떤 데이터 사용해라 그게 나와 있습니다. 따로 그거 읽어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시험에서는 노란색으로 지정한 셀 있죠. 이 셀의 데이터를 차트 데이터로 사용하게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떨어져 있다면 만약에 영업이익 빼고 종목 매출액 순이익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은 컨트롤 키로 이렇게 선택 그 다음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마우스로 먼저 이렇게 선택 그 다음 서로 떨어져 있죠. 영업이익 필요 없다면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 선택 이렇게 해서 차트 만들게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모두 붙어 있으니까 컨트롤 키 필요 없고요. 그냥 모두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되겠죠. 노란색 셀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아래쪽에 차트 도구로 가주세요. 아래쪽에 차트 메뉴 가면 목록 열리죠. 그러면 차트의 종류 조건에 2번으로 지정되어 있죠. 가로막대형의 첫 번째 컷 묶은 가로막대형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면 돼요. 차트가 만들어지고 바로 차트 데이터 편집 이것도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방금 지정했던 노란색 셀 데이터 있죠.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거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나중에 차트 작업 다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출력과 데이터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있다. 이 막대 그래프의 크기 같은 게 다르게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바뀐 경우니까요. 그런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위에 도구에서 차트 디자인이라는 게 있죠. 이 도구 여기에서 차트 데이터 편집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데이터 이렇게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내용 수정하고 빠져나오면 데이터 편집이 차트의 데이터도 수정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현재 차트는 위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표 아래로 이동시켜야 되죠. 그래서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P를 누르면 항상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예전에 단축키 알고 있던 사람들은 컨트롤 NK일 거예요. 그걸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개체 속성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걸 사용하든 결과만 동일하게 지정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기본 탭에서 다른 것 절대 손대지 말고요. 그냥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가 커서가 있던 표 아래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이제 차트 높이도 바꿀 필요 없고요. 차트 오른쪽 테두리만 잡고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표하고 비슷한 너비로만 맞춰 놓으세요. 정확하게 크기 맞추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지에서 출력 형태를 봤을 때요. 이 세로축의 내용 현재는 일렉트로가 제일 위쪽에 있고 테크닉스가 제일 아래쪽에 있죠. 출력 형태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항상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래서 시험에서 항상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서 변경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변경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면 이 글자 아무거나 마우스로 한번 클릭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축 속성 메뉴 클릭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라고 새로 나타났죠. 이 대화 상자에서 항목축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아래쪽에 축 속성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축 종류 이거는 텍스트 축으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가서 눈금 사이 있죠. 이건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중요한 거는 이 축교차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최대 항목이라는 거로 자동이 아닌 최대 항목 이걸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일렉트로 테크닉스 이거는 동일하게 바뀌지 않았는데 가로축에 이 숫자가 위로 이동했죠. 그러면 다시 개체 속성에서 최대 항목 아래에 있는 항목을 거꾸로 이걸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테크닉스가 제일 위쪽, 일렉트로가 제일 아래쪽, 출력과 동일하게 세로축에 글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도 위쪽이 아닌 아래쪽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범례라고 하는데요. 범례와 이 항목축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위에 도구, 차트 디자인의 줄칸 전환 이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서로가 이렇게 바뀌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칸 전환과 이 축속성 한 다음에 최대 항목, 항목을 거꾸로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것, 이렇게 해서 변경시키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지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 발생한다면 바로 설정할 수 있겠죠.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니까요. 메모지 따로 그렇게 적어두고 시험장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 연습하고 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도록 할게요. 출력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세로축에 이 눈금 있죠? 가로로 조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경우 있을 겁니다. 현재는 저희 이렇게 눈금선이 보이고 있죠. 이것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 항목의 글자 아무거나 또 클릭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 개체 속성의 항목축 선택되어 있죠.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축 속성 눌러보세요. 여기 보면 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주눈금이라는 게 있죠. 바깥쪽 되어 있는 걸 없음으로 하면 이렇게 모양이 사라져 보이고요. 안쪽을 누르면 이렇게 안쪽에만 나타나고 교차로 바꾸면 앞뒤에 이렇게 세로축선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문제지 출력 형태 보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이번엔 없음으로 변경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눈금 수정했을 때 0에 해당하는 부위만 눈금이 보인다. 그거는 따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버전 차이에 의해서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요. 그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묶은 가로막대형이 아닌 묶은 세로막대형도 출제 자주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뒤쪽에 문제 중에 그게 출제된 문제를 확인해서 동영상 강의에서 차트 부분만 그렇게 봐주세요. 이제 가로축에 대한 것 먼저 확인할게요.
최소값 0이고 500단위씩 변경되는 것, 출력과 동일한 상태죠. 그런데 여기 1000단위 콤마 보이지 않는 것 다르게 되어 있고요. 최대값 3000으로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가로축에 숫자 아무거나 또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축소성 보이지 않는다면 축소성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축소성 했을 때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바꿀 것 3000으로 최대값이 나타나야 되죠. 주단위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따로 여긴 변경하지 않고요. 최대값만 체크해서 이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3000 입력하고 여기 콤마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주단위 500씩 해서 최대값 3000까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최대값과 주단위 둘 다 바꿔야 된다 하면은 최대값을 먼저 바꾸지 말고요. 주단위만 이렇게 해서 주단위 값을 수정. 그러면 최대값도 출력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값까지 따로 수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번 문제에서는 최대값만 3000으로 변경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1000단위 구분기호 콤마 보여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걸 연 다음에 여기 범주 일반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숫자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소수자릿수 1000단위 구분기호 이거 있는데 1000단위 구분기호 사용만 체크. 이렇게 하면 1000단위 구분기호가 차트에 나타납니다. 혹시라도 최소값 0 이게 0이 아닌 하이픈 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범주를 숫자가 아닌 회계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앞에 원표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호를 열어서 없음으로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없음으로 변경 이렇게 해주면은 다른 건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최소값만 0이 아닌 하이픈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저희는 현재는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1000단위 구분기호 체크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차트 제목 수정하도록 할게요. 현재 차트 제목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차트 제목부터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위에 차트 디자인 선택되어 있다면 왼쪽에 도구에 차트 구성추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여기에선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위쪽 이렇게 선택하면 차트 제목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왼쪽에 축 제목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차트 구성 추가해서 축 제목 한 다음에 가로 세로 중에 하나 저희는 세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축 제목 한 다음에 여기 개체 속성에 항목 축 제목 오른쪽 끝에 있는 것 글상자 목록 열어서 이 글자 방향 가로 이렇게 하면 글자가 제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 글자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글자 내용에는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불필요한 띄어쓰기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글자 끝에 불필요한 띄어쓰기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글꼴, 영어 글꼴 스타일처럼 각각 지정할 수 있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냥 무조건 두 개 같이 수정하는 거로 항상 반복해 연습하세요. 시험장에서는 이 글자 사이에 영어 글자도 포함돼서 글자 입력할 수 있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반복 작업으로 숙달되게 해야 되니까 모두 한글 글꼴, 영어 글꼴 동일하게 변경하는 거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 지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글자를 이렇게 입력해 놓고 잠깐 설정해서 글자 바뀌는 거 확인해 볼게요.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면 지금 글꼴 어떤 모양인지 보이죠? 다시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시험장에서는 바로 글자 내용 한 다음에 아래 한글 글꼴 이 글자를 블록 설정해서 글꼴 수정해 주면 되는데요.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글자 굴림이라고 직접 입력하고 바로 다음 영어 글꼴로 탭키 이동해서 바로 굴림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속성 진하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렇게 지정하고 그냥 설정해 볼게요. 여기에서 글꼴 목록에 마우스로 클릭해 선택하거나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지정하거나 그거 하지 않았죠. 그냥 여기에서 굴림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영어로 이동 또 굴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 볼게요. 글꼴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글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게 제대로 바뀔지 안 바뀔지 그걸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무조건 제목 편집에서 글자 내용을 먼저 입력하고 언어별 설정해서 한글 글꼴에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굴림 클릭 영어 글꼴도 블록 설정해서 굴림 입력하고 목록에서 마우스로 굴림 클릭 이렇게 지정하는 거로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 글꼴 설정, 진하게 속성, 글자 크기 12포인트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꼴이 바뀌어 있는데 한글 글꼴에 굴림이 아닌 함초롬 도둠으로 돌아와 있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선택해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설정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해서 들어가 볼게요. 한글, 영어, 굴림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제 제대로 바뀐 거예요. 글꼴도 바뀌었죠. 이거 꼭 시험장에서 문서 작성 끝나고 나서 확인하든 아니면 차트 작업 끝나고 확인하든 꼭 글꼴 설정한 것들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목에는 설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속성 지정이 있죠.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속성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의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그리기 속성 클릭하세요. 채우기하고 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목록 열어서 없음, 단색,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채우기 색깔 밝은색, 하향 되어 있죠. 맨 앞에 것 흰색, 이 밝은색 클릭해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선에 대한 것 테두리 이렇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만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검정색, 어두운 색 이걸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림자 설정이 있습니다. 이 그리기 속성 바로 오른쪽에 있는 효과 이걸 클릭하세요. 그림자 이렇게 나타나 있다면 목록을 열어서 바깥쪽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걸 찾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아니면 이 그림자가 목록이 열려 있다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도 다른 건 설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목록 열어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로축에 축제목 나타나게 하는 것 기억하고 있죠? 가로축에 이 아래쪽에 축제목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차트 디자인의 차트 구성 추가에 축제목 기본 가로 클릭하세요. 축제목을 클릭해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다시 이제 글자 모양에는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여기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글꼴 설정 이번에도 글꼴 이름 동일하게 굴림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모양의 10포인트예요. 아래쪽에서 속성에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 모양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 그러니까 아래 속성은 변경할 필요 없고요. 글꼴만 제대로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한글 글꼴에 굴림 입력해서 이 목록에서 마우스로 굴림 클릭 영어 글꼴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또 목록에서 굴림 클릭 그 다음 바로 설정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세로축 글자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한글 글꼴에 굴림 입력해서 목록에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 영어도 글꼴 굴림으로 입력해서 목록에서 마우스로 굴림 클릭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오른쪽에 범례 가로축에 글자 아직 수정 안 했죠? 여기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한글 글꼴 굴림 입력한 다음에 목록에서 굴림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도 다시 굴림 입력해서 마우스로 굴림 클릭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범례 있죠? 마우스로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도 한글 글꼴 굴림 입력하고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굴림 입력하고 마우스로 굴림 클릭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범례는 테두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범례 속성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범례는 테두리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범례 여기에서 다시 그리기 속성 클릭한 다음에 선의 어두운 색 클릭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주면 되는데요. 출력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안쪽에 세로선들 있죠? 필요 없죠? 그러면 이 세로선 중에 하나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비교했을 때 여기 글꼴이 또 안 바뀐 것 글자가 다르게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꼭 다시 들어가세요.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글꼴 굴림으로 바꿔서 다시 설정 눌러주세요.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 차트는 제대로 채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글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동 채점 서비스로 차트를 완벽하게 채점할 수 없게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작업 채점할 때 이 글꼴들 꼭 확인을 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변경했는지 시험장에서도 확인, 연습할 때도 확인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범례 크기를 조금 크게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놓기 위해서 이걸 크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크기까지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차트 자체 높이도 바꿀 필요 없습니다. 표는 조금 키워놔도 상관없는데 차트는 높이 바꾸지 마세요. 교재에 있는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동영상이 없어서 조금 불편할 거예요. 앞쪽에 설명하는 것만 보고서 여러분이 혼자서 연습하는 건데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차트 만드는 데이터 선택하는 게 조금 복잡할 거예요.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서 작성하면 되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제대로 많이만 연습하면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어 있는데 이거 하지 않아도 시험은 충분히 만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은 또 저장해 놓고요. 다음 시간엔 기능평가 2번 문제 작성하도록 할게요.